네, 오늘은요,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을 모시고 국방 관련 현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유용원은 잘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활약을 했고, 지금은 이제 국방위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군사 분야에 꽤 전문성을 갖고 계시면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이 북한군 2명 송환을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민주당의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지금 대표 대행이죠, 함께 열려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관련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에 있는 자운대에 상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아마 지지난주에는 이 2+2, 즉 2년 동안은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2년 동안은 각 사관학교에서 받고 뭐 이런 거였는데, 4년제 국군 사관학교, 이 문제로 아마 당정이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참 이야기 나눌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요, 의원님. 네. 외국에 이렇게 그 3군, 육해공군 말고 3군이 통합해서 이렇게 한 나라가 있나요? 네. 세계적으로 보면 네. 아주 작은 나라 또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3군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네.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육해공 사관학교 나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일본이 방위대학교라고 네.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 사관학교 찬성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본 방위대학교를 어떤 우리 모델, 롤 모델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다르죠, 우리하고 뭐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물론 네.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 정식 군대로 가는 상황이지만, 전투력이 강한 군대보다는 어떤 관료용 군대에 가까운 이런 그렇죠. 이제 군인들을, 간부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일본 방위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실제로 일본 방위대학교에 유학한 우리 한국군 장교들도 네. 꽤 계신데, 네.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본 방위대학교 모델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뭐 일본을 싫어하면서 꼭 이런 왜 일본을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3군이 통합된 아. 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치된 나라이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스위스 같은 데는 아예 해군이 없습니다만은,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육해, 공 모두가 네. 다 사실은 이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다 한다. 자, 오늘 우선 정부가 지금 이 밝히는 안은 어떤 안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주요 내용은, 네. 일단 배경은 이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육해공 3군 간의 이 합동성 강화. 합동성. 예. 왜냐하면 이제 현대전은 AI라든지 드론, 로봇, 우주, 사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문용어로 제드시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육해공 간에 서로 이제 협력이 강화된다. 그래서 네. 합동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뭐 반대할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사관학교 교육의 질, 그 다음에 학생 수준 저하입니다. 실제로 보면 특히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문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사실은 이제 우수한 자원들이 학교든 학생이든 교수위원이든 잘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육사나 회사 공사 이 점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또 안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낮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따른 교육의 질 향상,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지금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 보면 민간 교수 비율이 지금 24%인데 50%로 높이겠다. 그리고 이 지원 인력이 지금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육해공과 합쳐가지고. 근데 이게 좀 학생 숫자가 사실은 각 사관학교를 보면 많지는 않죠. 일반 대학에 비하면. 그래서 비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좀 합치겠다는 거고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알려진 거는 아까 말씀하신 2+2인데 2년 육해공 통합교육은 자운대에서 시키고, 그다음 3, 4학년 교육은 해군은 지금 진해해서 자리, 공군은 이제 청원 지금 공사 자리 그쪽에 하고, 육사는
저 남쪽 전남 장성 내려보낸 안이 이제 유력하게 검토가 네.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육사를 전남 장성으로 내려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네. 거기 보내면 정말 누가 거기를 지원해서 네. 학교를 들어갈 것이며 네. 교수 회원도 제대로 확보가 되겠느냐 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육사 출신 일부 육사 출신들이 계엄에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김영현 전 그렇죠. 장관부터 해서 몇 사람이 그래서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이제 징벌적인 그런 개혁을 포장한 그러한 조치로 육사를 그쪽에 내려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한 것인지 일단은 그 내용은 빠지고 네. 일단 자운대에서 4년 동안 통합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원래 이제 사관학교 교육 개혁을 위한 TF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모대학 교수님이 위원장을 네. 하셨는데 거기서 원래 건의했던 것은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가 서울에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태릉 골프장은 없애지만 지금 그 태릉 육사 교정을 화랑대가 있죠. 활용을 해서 거기서 1, 2학년 육해공사 1, 2학년 교육을 육사 서울 태릉 화랑대에서 시키고 3, 4학년은 지방에 분산시켜서 네네. 교육시키는 게 좋겠다고 원래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울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실 우리나라 건국 이후부터 지금 3사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3사가 있었고 지금 육사는 화량대에 지금 있었고 네. 얘가 중요한 전적지였다면서요. 네. 화량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사가 저쪽 밑에 이제 진해 쪽에 있었고요. 네. 공사가 청주 비행장 그쪽 근처에 있었고 이렇게 3군이 운영돼 왔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오늘 발표에 따르면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하고 자운대는 어떤 데입니까? 자운대가 이제 군 교육기관이 네. 밀집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게 이제 계룡대하고 계룡대하고 멀지 않죠. 멀지 않죠. 멀지 않죠. 그다음에 군 교육기관 여기에는 이제 뭐 간호사관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또 이제 큰 기관이 이제 군사사령부도 네네. 그쪽 지역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밀리터리 이제 타운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가 근데 사실은 공간이 생각보다 그다지 여유가 없어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이 공군이 비행장이 없는 데서 공군을 키운다는 거, 또 바다가 없는 데서 해군을 키운다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방학 때만 잠깐 가서 뭐 훈련받고 온다는 게 과연 그런가? 자, 우선 이 상군 통합이라는 게 통합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합성이 꼭 이렇게 육사, 해사, 공사를 합해야 통합성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는데 그날 낮에 뭔 일이 있었냐면 우리 거의 사상 처음으로 이 합참의장 주재로 3군 합동성 강화 회의가 계룡돼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러면 결국 해군 같은 경우 소군이지 않습니까? 육군이 소군이다 보니까 육군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시 현직 해군 참모총장이던 김성창 총장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셨죠. 이분이 거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원래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거는 육군 같으면 지상에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독수리처럼 바다에서는 상어처럼 싸울 수 있는 이런 전투를 가진 장교, 군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근데 이것을 합동성을 강화한다고 하나로 합쳐지면 이 사자와 독수리와 상어를 합친 것보다 비슷하거나 더 강한 엄청난 새로운 동물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다 육해공을 다닐 수 있는 게 오리다. 오리다. 네네. 그래서 그 표현이 재밌네요. 예. 그래서 오리가 된다. 그 기대하는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비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합동성을 강화한다고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이라는 군 초급 간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자운대 지금 이거를 합동군사대학에 합쳐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막상 운영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원리치됐습니다. 네. 또 다시 이제 원리치된 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 교육기관을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 합동성 강화는 사관학교 졸업한 인간 이후에 네. 군에 이제 여러 단계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각 군사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하는 피부로 느끼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합동참모본부, 합참에서 그렇죠. 근무하면서 조금 고위층 와야 되잖아요. 역량을 이제 그렇죠.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사관학교를 억지로 합친다고 그게 이제 합동성이 강화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그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축구 선수를 네. 다 하나에 묶어서 네. 훈련시킨 다음에 네. 나중에 너 가라 이렇게 하면 그게 과연 시너지가 되겠냐. 맞습니다. 사실 네. 야구는 야구대로의 특징들이 있고 네. 그 분위기라는 게 있고, 또 축구는 축구대로 그 분위기가 있는 것인데 네. 그거를 하나에 합쳐 놓는다고 해서 합동성이 강화되느냐, 네. 이게 세 개 다 잘할 수 있느냐, 네. 이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각 나라들이 이렇게 다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합동성 강화한다고 통합하면 대부분 나라들이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특히 미국이나 네.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네. 근데 그런 나라에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네. 나머지 특징이 있고, 네. 결국은 이 군 지휘의 통합성이라는 거는 사실 상층부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느냐, 이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예를 좀 들고 네. 싶은데요.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투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뭐 지금도 이란 전쟁 하고 네. 있지만, 그러면 미군이 육해공 해병대까지 해서 이 합동작전을 많이 하는데, 실제 전투를 치르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사관학교 때부터 이걸 합쳐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면 미국에서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했겠죠. 나와서 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은 아직 그런 얘기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얘가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의 어떤 논거가 약하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하고, 왜냐하면 2주 전에 안과 이번 발표된 안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게 심층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상군 통합이란 게 뭐 하나 뭉치는 거는 뭐 빨리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다시금 예를 들어서 원점을 돌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근데 왜 이 발상이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발 자체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얘기 있죠. 이 동기가 불순한 거 네네. 아니냐. 이제 네. 그렇게 의심이 되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처음에 나왔던 안 중에 육사를 전남 장성으로 네네, 내려보는 안, 그 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귀양 보낼 때 맞아요. 그러네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네. 그래 비슷한 지역으로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계엄의 일부 육사 출신들이 일부지만 참여했던 것에 대한 어떤 징벌적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고, 하나 또 이 사관학교 통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 역대 정권에서 국방 개혁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국방부 오랫동안 7개 출입하셨죠. 유기 정권이 국방부를 네. 출입하면서 봤었는데, 어느 정권이든 소위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다 국방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때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여러 정권에서 사관학교 통합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뭐 기득권의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걸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실현이 못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늘아래 새로운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의 교훈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군을 모르는 분들이 네.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라도 해군 같으면 계속 바다와 관련된 어떤 바다를 보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보고 훈련하고 또 함정에서 훈련하고 이런 것들 꾸준히 해서 정말 바다의 전문가가 되는 거 하고, 네. 아니 그냥 내륙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잠깐 어디 뭐 캠핑 갔다 오듯이 갔다 네. 오는 거 하고,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장 옆에서 계속 이런 어떤 비행과 관련된 훈련과 이걸 보면서 체험하는 거 하고, 방학 때 잠깐 공군 가서 훈련 받고 오는 거 하고, 이게 과연 그러면 정말 이 초급 장교로서
어떤 특성들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상식적인 문제가 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군별로 네. 이제 다 역사와 전통이 네. 다르고요. 또 이제 무기 체계만 해도 보면 우리 무슨 합동참범, 합참에서 육해공 무기 체계를 통합적으로 각군에서 이제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하는데 네. 제 기억에 육해공 공이 3군 무기 체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밟은 분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은 육군, 해군은 아무래도 해군, 공군은 공군, 자군 중심의 무기에만 좀 밟지 타군 무기 체계에서는 사실은 알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각군의 그러한 전통, 전문성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빨리 지금 진척해야 될 문제인가?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국방이 아직 뭐 지금 상임위가 네. 안 돼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 가지고 무슨 공청회나 논의나 뭐 이것조차 해보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원래는 이제 정부 입법으로 발의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일단 정부의 입장은 의원 입법을 하겠다는 의원 입법 겁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 입법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여당 네.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재정법이기 때문에 이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공청회 절차를 밟아서 이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달 중에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서 뭐 다음 달쯤 공청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특히 3군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지난번에 아마 국회에서도 꽤 대규모 시위를 했고 아마 그때도 유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런 부분들을 그냥 기득권 유지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 이분들이 다 군에서 경험을 해본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합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좀 전에 뭐 영상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때 이제 국회 본청 앞에 그 계단 광장에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도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주로 예비역 장군들이 많으셨고요. 2,000명 이상 모이셨는데 아마도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비역 장군이 모이신 게 거의 전례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들었고요. 근데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 처음 국방부 출입할 때 장군님으로 뵀던 분, 이게 지금 연세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4년 용띠인데 저보다 2배 띠동갑이신데 80대 중반, 후반 뭐 이런 분의 예비역 장군들까지 오셨고요. 뭐 장관, 전직 장관, 합참부장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셔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이분들이 그동안 은인자중하고 계셨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날씨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석하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끝까지 계시면서 그런 우려들을 표출을 하신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반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히 안규백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안장관 개인의 어떤 지금 이 병역 문제가 또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